자, 이코리아TV 채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제 4회로 메이크업 개론을 한번 개론 중에서 특히 그 역사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메이크업 기원설은, 자, 보기를 한번 보죠. 자, 가번 집단 속에서 개인의 성별이나 계층, 신분 등을 표시로써 신체 장식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 자, 나번 집단 속에서 개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성 표출 욕구와 장식을 통해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미적 욕구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 자, 이게 보기 가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가번의 설명은 뭐고 나번의 설명은 뭔지 그 메이크업 기원설에 맞는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번에 보면은 가 종교설, 라 신분 표시설, 2번은 가 신분 표시설, 라 신체 장식설, 3번에 가는 신체 장식설, 라는 신분 표시설, 4번에 가는 신분 표시설, 라번에 종교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메이크업 기원설은 우리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몇 가지일까요? 5가지로 우리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장식설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이상유인설, 세 번째로 보호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교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신분 표시설,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죠. 메이크업 기원에 대해서 크게 구분한다면. 자, 이 기원설 중에서 이 보기의 가번에 보면은 집단 속에서 개인의 성별이나 계층, 신분 등을 표시로써 신체 장식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 자,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체 장식으로 메이크업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 표시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번은 신분 표시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나번을 보죠. 집단 속에서 개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성 표출 욕구와 장식을 통해 미를 추구하는 미적 욕구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 자, 이거는 우리 장식을 통해 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신체 장식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 1번의 문제의 답은 가번은 신분 표시설, 그 다음에 나번은 신체 장식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메이크업 기원설이 시험에 우리 잘 나오는데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한 내용만 가지고 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자, 특히 우리 여기서 우리 장식설에 대해서 여기서 나번에 우리 신체 장식설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식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미적 욕구와 본능에서 시작됐다. 그 수단으로서 우리 메이크업을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는 미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장식설은. 그래서 우리 원시 인류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꽃이나 우리 동물 문양 등을 회화나 조각이나 그다음에 또 문신 등의 형태로 우리 피부에 남기기도 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메이크업의 시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메이크업 기원설 중에 메이크업의 시초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장식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분 표시설에는 우리 신분 표시설이란 우리 집단 속에서 개인의 성별이나 계층, 뭐 지위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또 기혼이나 미혼 등의 구분해주는 하나의 표시로서 메이크업이 활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인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 현재 미간에 붉은 점을 표시하면 우리 기혼이다라고 표시하는 거고 또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뭐 문신이라든지 뭐 코골이라든지 팔찌 족장에 뭐 신분을 표시하거나 또는 각 종족별로 구분하는 표시로서 활용된 것이 우리 메이크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챙겨둘 게 장식설은 메이크업의 시초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메이크업 기원설 중에 이성유인설이 있는데요. 자, 이성유인설은 우리 인간은
이성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신체를 치장하거나 또는 가꾸는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또는 뭐 상처나 또 흉터 등의 결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도 우리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 유인설 같은 경우는 현대 메이크업에 가장 가까운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메이크업 기원설 중에 현대 메이크업에 가장 가까운 기원에 해당하는 것은 하면은 이성 유인설이 되고, 메이크업의 시초와 관련이 있다라고 물을 때는 신체 장식설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우리 2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메이크업 기원설 5가지에 대해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은 우리 이제 메이크업 기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메이크업의 기능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메이크업의 기능으로 맞지 않은 것을 물은 겁니다. 자, 보기 1번 사회적 기능, 2번 미적 기능, 3번 심리적 기능, 4번 정치적 기능.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의 답은 무엇이 될까요? 여기 보면 우리 메이크업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 사회적 기능, 미적 기능, 또는 뭐 미적 기능 안에는 우리 미화적 기능과 물리적 기능이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 기능,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크게 다시 한번 구분을 제가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미적 기능을 갖다가 물리적 기능에 포함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물리적 기능에는 미화적 기능과 미적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물리적 기능 하면 우리 할 때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왜냐? 우리 물리적 기능이란 건 제품, 그렇죠? 메이크업 화장 제품이죠. 제품을 사용해서 외형적인 미적 효과를 얻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 기능, 즉 물건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리적 기능은 바로 그 제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미적 효과를 얻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적 기능이 들어있고 미화적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은 우리 사회적 기능은 둘째 문제고, 일단 미적 기능은 맞는 것이죠. 미적 기능은 우리가 물리적 기능 안에는 미적 기능과 미화적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죠. 왜? 제품을 사용해서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심리적 기능이 있죠. 심리적 기능은 우리 분장과 캐릭터 메이크업 할 때, 분장이나 우리 캐릭터 메이크업을 할 때 메이크업 시술 시 우리 인물의 성격이나 또는 묘사를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개인인 경우에 우리 메이크업의 색상이나 형태에 따라서 시각적인 요소로서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저 개인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데도 활용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이크업의 기능이죠. 그래서 바로 심리적 기능도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 여기 해당이 되죠.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라는 거 우리 아까 우리 뭐가 있었죠? 신분 표시설 있었죠? 메이크업의 기원에 보면은 거기 보면 사회적 관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직업의 표시라든지 또는 뭐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우리 사회적 문화적 기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메이크업의 기능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메이크업 기능에 그 맞지 않는 건 뭘까요?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 보기 4번을 보면 우리 정치적 기능하고는 우리 화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미적 효과와 정치적인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의 4번이고요. 자, 메이크업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이크업 기능은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또는 뭐 미적 기능, 물리적 기능, 미화적 기능, 그 다음에 심리적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생각한다면 물리적 기능 안에는 미적과 미화적 기능이 있다. 왜냐? 물리적 기능이란 제품을, 즉 눈에 보이는 제품, 화장품이죠. 제품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기출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요 2번 문제는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고대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향유와 연고를 발랐다. 2번 코를 이용해 눈 화장을 하였다. 3번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제단에
가기 위한 청결의식으로 얼굴을 채색하고 향수를 뿌렸다. 4번 곡물의 가루를 반죽하여 얼굴에 붙이고 우유로 씻어내는 등 오늘의 팩의 시초가 만들어졌다. 자, 우리 고대 이집트를 물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의 역사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제 우리 고대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을 물었으니까 이집트 시대 메이크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찾으면은 우리 되겠죠.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이 아닌 거는 어떤 건지 하면 일단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은 우리 이집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코올로 메이크업한 눈과 눈썹을 우리가 문신하듯이 굵게 진하게 그렸죠. 눈과 눈썹 사이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식적인 멋 이외에도 또 뭐 사막의 모래바람과 또는 강렬한 태양광선, 곤충으로부터 이집트니까 거기는 사막이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곤충이나 모래바람이나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이 코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눈가에는 우리가 녹색 또는 뭐 공작석, 터키옥 등을 우리가 빻아가지고 또 강한 색조 화장을 하기도 하였죠. 또 자색 달팽이를 활용해가지고 붉은색의 색조 화장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또 향유나 연고 등을 발랐고 또 그들이 숭배하는 또 종교의식이죠. 숭배하는 신의 재단에 가기 위해서 청결의식으로 얼굴에 채색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는 등의 종교의식도 종교의식에도 활용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1번, 2번, 3번은 이집트의 시대에 대한 메이크업의 설명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 4번은 곡물의 가루를 반죽하여 얼굴에 붙이고 우유로 씻어내는 등 오늘날의 팩의 시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대 이집트가 아니고 그리스 시대죠. 그리스 시대다. 그리스 시대의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죠. 우리 그리스 시대는 과학적인 원리의 기초를 둔 식이요법이라든지 마사지, 뭐 햇빛, 또 목욕 등을 주로 하였고 여기 보기에서처럼 곡물의 가루를 반죽하여 얼굴에 붙이고 우유로 씻어내는 등의 오늘날의 우리 팩의 시초와 관련된 나라 하면 그리스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의 팩의 시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피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백납 성분으로 된 알료를 발라 피부를 하얗게 하였고 메이크업은 우리 매춘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이크업한 여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나라라기보다는 그리스 시대죠.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에 시험 문제 우리 이집트와 그리스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특히 많죠. 특히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코올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다음 4번 문제에서 그 코올이나 헤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문제의 답은 여기서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이어서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알맞은 단어로 맞는 것은, 자, 오늘은 보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 보기 보죠. 이집트에서는 식물성 염료인 무엇의 잎사귀를 사용하여 머리와 손톱에 진한 오렌지색 물을 들였다. 못의 잎사귀를 사용해서 머리와 손톱에 진한 오렌지색 물을 들였답니다. 자, 보기를 보죠. 1번 헤나, 2번 코올, 3번 터키옥, 4번 헤타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이름도 어려운 이름도 있네요. 자, 그럼 보면 여기에 보면 4번 문제 그러면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알맞은 단어로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는 것. 자, 보기에 식물성 염소인 무엇의 잎사귀일까요? 이거는. 그리고 머리와 손톱에 진한 오렌지색을 물들였대요. 머리에도 했대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 대충 눈짐작으로 헤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헤나로 염색 많이 하죠. 머리 염색.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헤나는 뭐냐면 식물성 염료인 잎사귀를 사용해서 머리와 손톱에 진한 오렌지색 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즉 염색제로서 많이 활용됐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번에 그러면 코올은 뭘까요? 그러면 코올은 아까 얘기했었죠. 눈과 눈썹 사이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우리 지금의 아이브로우 펜슬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터키옥은 뭘까요? 터키옥은 우리 공작석과 같이 이집트에서 색조 화장의 재료로 활용된 것이 우리 터키옥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은 생소한 거 헤타이라, 이거 헤타이라 도대체 뭘까? 이거는 뭐냐면 춤을 추거나 악기를 다루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헤타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하고는 상관이 없이 춤을 추거나 악기를 다루는 여자들을 헤타이라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4번의 답은 1번 해나가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문제, 오늘 파이널 점검 마지막 문제죠.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특징에 대해서, 즉 메이크업 시대별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번. 자, 우리나라 시대별 특징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보죠. 보기가 없네. 자, 1번부터 보죠. 개화기,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에는 화장품과 신식 화장법이 일본과 청나라로부터 들어왔다. 자, 2번, 1910년대는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이 있었다. 3번, 1920년대는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된 시기로 얼굴은 희게, 눈썹은 반달 모양으로 그렸으며 볼과 입술은 붉게 표현되었다. 4번, 1960년대는 자유스럽고 귀여운 인형 같은 메이크업과 브리지트 바로도의 육감적인 메이크업 및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메이크업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럼 한번 알아보죠. 개화기란 건 우리 1910년대 이전을 얘기합니다. 즉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시대에는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신식 화장법이 우리가 일본이나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들어왔었고, 또 화장품도 수입 화장품이에요. 수입 화장품이 도입되면서 화장품 산업이 촉진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여염증 여성들과 기생, 뭐 신여성들 간에 우리 화장 구분이 이렇게 심하게, 더욱 심하게 이제 구분되었고, 종래에는 우리가 쪽진머리를 많이 사용했었죠. 그렇죠? 조선시대 쪽진머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퍼머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한 시대가 바로 우리 개화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1번에 우리 개화기에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로 화장품과 신식 화장법이 즉 수입된 거죠. 수입 화장품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부터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더 많이 메이크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1번의 내용은 맞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1910년대는 어떤가 보죠. 1910년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인 시대인데 1916년 드디어 상표가 등록되어 공산품으로 제작 판매된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성공하자 다시 서가분 또는 정가분 또는 장가분 등이 이제 유사품이 유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미용백분, 이걸 미용백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분과 설화분 등이 제작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는 1910년대는 우리 중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화장품이 뭐가 나왔다고요?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바로 박가분이 등장한 시대고요. 이거와 유사 제품이 서가분, 정가분, 뭐 장가분 등이 있었고, 미용백분으로 또 서울분, 그다음에 설화분 등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드디어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이 등장했다라는 것. 그럼 한국 최초의 화장품 뭐가 됩니까? 박가분이 되겠죠. 이것도 별도로 시험에 나오니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내용 설명도 맞는 거죠. 자, 보기 3번 1920년대를 보죠. 자, 그러면 1920년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식 화장품이 도입됐대요. 근데 1920년대는 현대식 화장품이 도입된 시대가 아니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머리 길이와 또는 뭐 치마 길이가 짧아졌고 우리 보브라고 해가지고 단발머리죠. 단발머리 스타일이 헤어가 유행했습니다. 또 눈썹은 가늘게 다듬고 다시 정교하게 연필로 우리 그렸고 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과 입술은 뭐 빨간색으로 작고 각진 듯이 앵두 같은 작은 여성스러운 입술이 유행했다. 앵두같이 작은 여성스러운 입술이 유행한 시대가 1920년대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 시대는 1920년이 아니고 1940년대 시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40년대는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된 시기로서 얼굴은 시계, 눈썹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볼과 입술은 또 붉게 표현했죠. 특히 우리 1945년에 해방되면서부터는 우리 서양 문물이 대거 또 들어오면서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시 한국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우리나라 귀국하면서 기초미용이나 마사지법 등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이 194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위생과 관리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용사 자격증이 제정된 시기가 또 1940년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40년대는 현대식 화장법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위생과 관리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용사 자격증이 제정된 시기가 1940년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틀린 거 찾은 거니까 지금 여기 현대식 화장법은 1920년이 아니라 1940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1960년은 뭔지 보죠. 우리 1960년대는 화장품 시장의 우리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특히 외국 영화죠. 외국 영화의 상영 등으로 인해서 영화 스타들을 모방하는 헤어스타일이나 또는 뭐 화장, 또 복식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고 귀여운 인형 같은 메이크업과 또는 아까처럼 브리지트 바르도, 이거 연예인이죠. 그렇죠? 유명한 영화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육감적인 메이크업 및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한 시대가 1960년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답은 우리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다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국 최초의 화장품은 1910년대에 박가분이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1940년대는 현대식 화장품이 도입된 시기라는 것 하나와 최초의 미용사 자격증이 제정된 시기가 바로 1940년대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챙겨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시대별 특징들을 사실은 2000년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우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시대별과 관련된 또 역사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또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회까지 이렇게 오늘은 이제 5문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주 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